섞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좀 많이 써보면 알아. 공묘지지 지어 여 불른 공 방입신해 차 원상지 소위승 우군 위진지 소위승 당성자. 이 사람 보면 문장도 참 편안하면서 그 간결하고 뜻이 좀 심오한 것 같아요. 교묘함에 그 지극한 것은 여 불른 공 공교하게 공교하게 할 수 없음에 하는 것 같음에 이른다. 그래야지만 비로소 신해. 이 신해가 참 신해는 무슨 뜻인가? 아무튼 정신으로 이해하는 거죠. 정신으로 깨닫는 거야. 정신으로 이해하고 정신으로 깨닫는 거니까 정신이 말로 할 때는 신자가 저렇게 하고 그러지만 마음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게 결국은. 그죠? 그래서 신해는 마음으로 이해한다. 지금 요런 거가 안 나온다고. 왜 안 나오냐면은 신해를 하지만 우리가 보통 그렇게 했었을 때 신회, 마음 심자하고 심회, 그 모일해자 있잖아요. 그거를 줄여 쓰거든, 심회. 그럼 그거는 마음으로 깨닫는 거야. 회자는 뭐 만나다 그런 것도 있지만 깨닫는다 그렇게 주로 많이 해석을 하니까. 지금 여기서 신해는 그런 거를 지금 정신으로 이해한다. 그게 바로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가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교묘함을 다 하고 어떤 거는 교묘하게 할 수가 없어. 그런 거 같으면 이르러야지 비로소 마음으로 깨닫는다고. 저번에 내가 얘기했었잖아. 글씨 잘 되는, 잘 써지고 하는 글자는 끝내주게 쓰는 게 좋아요. 근데 잘 안 되는 글자를 억지로 잘 쓸 필요가 없어. 그걸 교묘하게 그냥 적당하게 그냥 놓는 거가 제일 나아. 그 글씨를 잘 쓰려고 안 되는 거를 그래봤자 전체 망가져. 그래야 잘 쓴 글씨가 더 돋고요. 그럼 그 글씨는 무난하게 넘어가. 예, 제 해석이 맞는지는 몰라서 그런 뜻이거든요. 아니 나도 그 작품 해보는 사람은 그거 알아. 그래서 그런 거 나올 때 그 글자를 쓰기 싫어. 쓰기 싫지만 그걸 약간 해서식으로 무난하게 해주는 거가 제일 좋아요. 어떤 때 이렇게 보면 왜 복잡한 글씨 막 이렇게 행처서로 쓰는데 복잡한 글씨가 나오잖아. 그러면 약간 그 해서로 반해서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간격만 적당하게 이렇게 그 해놓는 거가 제일 좋아. 그럼 그게 약간 어리숙한 것 같지만 전체가 그래야지 잘 어울려. 근데 그것도 멋있게 해보려고 절대로 안 돼. 멋있는 거는 멋있는 글자들이 있어, 그렇지? 그런 거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 요새는 내가 별로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거 막 예를 들어서 저기도 보면은 뭐 불자, 정신신자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걸 쭉쭉 빼는 글자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쭉쭉 빼고 마음대로 하고 막 뭉치고 막 이랬었었는데 그런 것도 지금 여기에 비하면은 이 말에 의하면은 조금 죽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 기분대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한 다음에 그 뭐라 그럴까? 이전에 생각해봐가지고 좀 단수가 올라가면은 그거를 줄이는 거야. 그 기운만 피리만 나타나고. 내 말이 점점 더 어렵지. 이해가 되나? 예. 잘 못해. 그걸 이제 글씨 많이 써본 사람은 그게 되는데.
그래서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문화가 있고 조금 경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요, 학양이 높은 사람하고 하면은 있는 얘기 다 하지 않더라고. 그리고 조금 그 뉘앙스만 이렇게 좀 해주는 거야. 더군다나 나쁜 얘기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더 안 해. 그냥 이렇게 변죽만 이렇게 올려주고 저기 하고 그러지.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그보다 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신랄하게 아주 그냥 끝까지 얘기를 한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집에 들어와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게 더 운치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다 뜻을 통했거든. 그죠? 이해가 됩니까? 예. 글씨도 지금 아까 그런 상태. 예. 그러고 보고 이제 시중에 글씨들 보면은 너무 그냥 그 아까 같이 내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맛이 없어. 함축미가 없다고. 함축미가. 그러니까 그런 정도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옛날 그 명가들 작품 보면은 좋은 필적들 보면은 그런 것이 다 보여. 자, 이것이 원상. 원상은 종묘죠. 종묘가 왕의 질을 이기는 까닭이고, 또 위진이 그 당송을 이기는 까닭이고. 뭐 이긴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거보다 뛰어나다 이러는 거가 낫죠. 글씨에서 뭐 이기다 지다 이렇게 쓰면은 그 승자를 좀 뛰어나다 이렇게 하는 거가 더 훨씬 낫다. 글씨를 쓰는 게 누구 이기고 지고 하는 거가 있어요? 없어. 하다 보라면 좀 뛰어나다 그러는데 그 뛰어나다 이런 거를 쓸 수 있는 거가 그런 게 해석 요령이고. 단어도 제가 많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거가 그 전에 해석했던 거하고 이게 내가 좀 알고 해석하는 거하고 좀 달라. 알고 해석하면 단어를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조금 함축적으로 써. 근데 그 전에 해석 같은 경우는 단어에 충실해. 승자가 이걸 승자고 하면 이걸 쓰기라고 하는 거야. 회자 같은 거가 모이랬자면 어떻든 간에 모이는 걸로다가 뭘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게 회자가 깨달음이라든가 아까 같이 정해라든가 이런 것을 한 것처럼 그 전체 뜻을 알면은 거기에 맞는 뜻. 그런데 실제 보면은 그 단어를 찾아오면 단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가지 뜻이 많은데 내가 말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 그 뜻이 되게 웃기더라. 그러니까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석이 되죠. 그래도 그게 틀린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더 맞는 거지. 왕파는 어떻게 생각해요? 옛날에 서님 책을 읽을 때 바로 이 네 글자의 뜻에 어울려요. 공묘지 극이에요. 지금 서님 해석을 보면 번역을 보면 방입 신해예요. 어떨까요? 혼나야 돼. 제 지금 문자 쓰는 거 아까 공묘직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고 다 보고 지금 문자를 쓰는데 그거를 못 알아듣는다고 다른 사람들이. 그냥 방금 했잖아요. 금방.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이정자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도 선생님 옛날 책이라든가 옛날 걸 보는 거가 자기들 공부하는 데는 더 낫대. 실제 그럴 거야. 그때도 내가 항상 정성 들여서 한 글자씩 다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내가 올라가면서 이제 그런 것이 아까처럼 함축적으로 들어가니까 그게 좀 어려워질 수가 있겠지. 어떻게 더 좋은 건가? 이거는 신에 더 좋죠. 그거는 도움 될지 안 될지는 선생님의 탓이 아니에요. 그 독자의 탓이에요. 그렇죠. 맞아. 지금 저 왕권이 교수가 되더니 아주 그냥 옳은 얘기만 골라서 하는데 예, 맞아요.
근데 교육자라면 그런 거가 있어. 물론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정답은 없겠지만 그 상등 뭐지? 상중 뭐 중하가 있거든. 그래서 그게 참 어려워. 그리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론을 모르고 이론 같은 거를 모르고 글씨만 쓰고 저기 하는 사람들은 이 문자 자체가 어려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다 어려워. 그 말 자체부터가 우선 어려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중하를 뛰어넘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게 참 전달, 보급하기가 정말 어려워. 그래서 난 이랬으면 좋겠어. 지금도 내가 또 계속 아직까지 교정 아무튼 거의 다 끝났는데 보니까 교정 보니까 또 틀리고 또 뭐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내가 해석하는 거는 원본에 많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이러한 거가 남으면은 내가 한 게 1차 작업이라고. 1차 작업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2차, 3차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기초학문이 있고 그 기초학문을 바탕으로 한 응용학문이 나와야 될 것 같아. 나는 응용학문까지는 못 갈 것 같아. 그리고 가고 싶지가 않아. 기초학문만 하면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 나왔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거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이제 답답하면 그걸 해가지고 풀어가지고서라든가 뭐 자기 거를 한다든가 그 응용학문을 만드는 거잖아, 그죠? 그래도 그 기초학문의 중요성과 이러한 거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숭고함이라는 거. 그런 일익을 좀 담당하는 것이 내 일이지 않는가. 여태까지 쭉 해온 것이 그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 거 놓고 뭐 누가 뭐 인용을 했네, 뭐 누가 썼네. 나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응용학문하는 거라고 봐. 내게마다 좋지 않고 그랬었으면 인용할 필요가 없잖아, 그지? 그거를 갖다가 자기들 맞게끔 아니면 조금 더 수정해서 할 것 뭐 이렇게 뭐 그게 자꾸만 전체 서단을 봐서는 발전적이지 않는가. 그런 것이 그 학자로서 어떤 보람이고 또 의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 왕phong 교수는 어떻게 생각해? 네, 완전히 맞습니다. 서예 지식천재 제가 예를 들면 가르칠 때 다시 참고하면서 맞습니다. 어느 부분은 좀 더 뭔가 조금 더 해가지고 더 낫다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런 생각 들어요. 네. 그것은 바로는 학문 탐구죠. 네. 바로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사람이 그걸 또 개척할 수 있어. 네. 그렇지. 그런 밑받침을 해주는 것과 공부하는 사람의 도리지 않는 것이고. 구다절 안다전 절 수제 수염 열을 넣은 게 조금 약간 그런 앞에 잘 나갔다가 뭐 그러냐면 제 다음엔 보통 안 그래야 되거든. 제안 이것이 상대적인 말이야. 근데 여기 연이라는 건 잘 쓰지 않는 말인데 그거는 조금 마음에 안 드네. 구양수는 절은 모나게 꺾는 걸 말하고 안진경 전은 둥글게 전하는 거야. 근데 또 그래서 이걸 전절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것을 정확하게 그렇게 내가 저렇게 해주니까 분명히 알고 그러는데 저것을 잘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절할 때는 항상
꺾는 거 이렇게 꺾는 거지. 그것보다는 앞에 모나게를 넣어주는 거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 전도 꺾는 거야. 꺾는 건데 둥글게 꺾으니까 둥글게 꺾으면 어떻게 꺾어지나? 모나게 꺾으면 이렇게 꺾는 걸 말하는 거고 둥글게 꺾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전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전환이라는 뜻도 같이 들을까. 그러나 전환보다는 둥글게 꺾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전서법이야. 전서가 그렇게 꺾는 것은 없지만 둥글게 이렇게 전환하는 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전서에서 이렇게 회귀돼서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그게 바로 전법. 그러니까 이 전은 전법이고 전서필법이고 이 전을 모나게 꺾는 건 이건 예서필법이야. 그래서 안진경은 전법에서 나온 거고 고양수는 예법에서 나온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은 대부분 제 붓을 모름지게 들어야 되고 이 전이라는 거는 비틀어야 된다는 거. 지금 연을 비틀어야 된다고 하는 거를 난 지금 이 사람이 청나라 사람이잖아요. 청나라 사람이니까 내가 이해가 돼. 청나라 사람은 지금 연법 이런 거를 많이 해. 그리고 저거 말고도 전이라는 거가 있어요. 돌릴 전. 저번에도 얘기했었지만 이 부시에서 이게 안 되니까 가끔 해요. 이렇게 안 되면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전법이야. 이렇게. 그런 것이 청나라 때 주로 많이 했어. 청나라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이것도 연이라는 게 비틀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가 지금 그런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거가 보면은 통용적인 건 아니야. 지금 내가 보면 저 사람이 청나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대적 제약을 받아서 연이라고 썼었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연을 저렇게 쓸 이유는 하나도 없어.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 옛날 같았으면 아마 그거에 그 글자에 놓고 해석을 올바르게 하느라고 하고 그걸 이해하느라고 많이 했었을 거야. 근데 지금은 내가 다 봤었잖아 서로를. 그러고 보니까 옳고 그름과 어느 것이 좋다든가 이러한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비평을까지 할 수가 있겠지. 그치? 결자 수영 정제중 유참치 방면 면자여 산자지병 축자 배비 천체 일동 볕 불성사. 이것이 아마 어떻게 보면은 결자의 총령이라고 볼 수 있어. 위에서도 쭉 이렇게 막 많은 걸 얘기를 했었지만 결국 이 말이야. 이게 제일 포인트다. 결자. 결자는 뭔가? 내가 말하는 거. 너무 뻔한 걸 물어보니까 왜 그러냐면 결구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결구라고 쓴 것하고 결자하고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내가 볼 때 결구 하면은 주로 장법적인 요소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결자 하면은 한 글자야. 따라서 옛날 사람들은 주로 얘기가 한 글자에 많이 국한돼 있어요. 물론 장법, 그래서 장법 얘기한 거는 많지가 않아. 없지는 않지만 장법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주로 뭐랄까 필법 얘기할 때 보면은 전부 다 자법 뭐 이런 거 나오는 거는 전부 다 한 글자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결자. 그러니까 요건 결일자야. 한 글자를 매지네 이런 뜻이야. 결일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좋아요. 자, 결자는 모름지기 정자한 가운데 참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다 참치라고 쓰는데 그냥 정자하고 이걸 안 하는데 원래 참치는 들쭉날쭉 이렇게 쓰면 제일 좋아. 참치를. 그래야 그 방 비로소야. 방은 비로소 면 글씨가 글자가 글씨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글씨. 예, 저도 글씨가. 그 결자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글자라고 그랬었는데 저렇게 하고 나면 나가 싫은 거가 문자학 같아. 사회가 되려고 하면 글씨가 좋고, 그지? 근데 그러려고 하면 앞에 결자를 좀 달리 해야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 내가. 자자를 내가 보통 글씨라고 많이 전 번역을 하는데 여기서 결자를 했기 때문에 글자 이렇게 내가 했다. 원래는 글씨가 돼. 글씨가 더 좋은 것 같아. 커피는 어떻게 생각해? 예, 저도 글씨가 좋아요. 고쳐? 앞에 결자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맞추느라고 그랬었는데 왕표는 어떻게 생각해? 글씨가 더 나아요. 그렇죠? 네, 글씨.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참 그래. 옛날에 이런 생각 거의 안 했어. 무조건 글자지, 그지? 옛날 작품부터 다 그랬으면 됐고. 그래서 이렇게 그 한 글자 하나를 또 이렇게 생각해보고 정의하고 이러는 것과 그게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지만 한 번 이거 계속 반복이거든. 반복이니까 한 번 할 때 올바르게 아는 거가 그 올바른 또 나중에 또 뭐 수정되고 그러겠지만 올바르게 해야지만 좋다. 맞죠. 송가수 내 말 이해가 돼 안 돼? 네, 이해가 가요. 쉽게 말하면은 이게 이 정도 지금 여기 한 사람들 보면은 공력이 1, 2년이 아니라고. 근데 계속 그 틀리고 계속 저기 한 거는 한 번도 잡지 않아서 그래. 잡아주는 사람도 그냥 이해만 하려고 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안 느는 거야. 그러고서 이게 뭐냐 이렇게 하고 나면 그걸 정확하게 몰라. 그냥 알긴 알아.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원고 쓸 때는 그 단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같이 어린애처럼 이렇게 공부하게 하고 그러면 그게 쌓여. 쌓이면은 자신감이 생겨. 그러고 자기 단어가 나와.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럴까 안 할까. 그러고 또 앞문장 틀리고 뒷문장 틀리고. 그건 전혀 그 늘지가 않아. 그리고 사람마다 이렇게 그 언어 습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관순이 허학길한테 배울 때 그러면 그 단어 쓴다. 또 왕순한테 배우면 또 그 단어 쓴다. 또 나한테 배우면 그 단어 쓴다. 네 단어는 없다. 이게 뭐였어? 암이 확실하지 않았어. 지금 속으로 충분히 인정이 많이 되지요. 그래서 글씨는 올바르게 공부하는 거가 제일 좋아. 그 방법을 올바르게 해야 돼. 축자, 배배, 글자, 또 글씨. 글씨가 그 한 가지 같은 병폐를 한다. 그러니까 축자, 이거 글자를, 글씨를 쫓아. 여기는 글자가 돼야지 돼. 아니면 문자라고 하는 거가 좀 좋은데 문자라고까지는 좀 말하기가 좀 그런 건 좀 쓸 때가 좀 있어. 문자는 왜 문자를 이렇게 쓸 때가 있냐면은 이거가 보통 그 뭐라 그럴까 중국 거잖아요. 지금 이 한거가. 그러니까 중국 거는 좀 한자 해서 이 글자라고 그러지만 이것이
그렇지 않고 그 강의라든가 뭐 한번 한다고 하셨을 때 어떠한 글자를 쓴다든가 어느 나라 글자를 쓴다든가 할 때는 문자가 좀 좋아. 이해가 되겠죠? 페르시아 뭐 한국어 한국 뭐 이렇게 쓴다 그럴 때는 문자가 좋다. 글자보다. 여기서는 그 글자를 쫓아서 그래야지 될 것 같아. 글씨 쓴 게 아니니까 글씨를 쫓아. 글자가 난 더 나은 것 같은데 글자를 쫓아 배비는 이렇게 그 배열하고 배열해서 뭐 견주어 나란히 놓는 거니까 짝지어 늘어놓는 거야. 배비함이 그 천체는 모든 형체죠, 그렇죠? 모든 형체가 일동 하나같이 같은다. 문득 글씨를 이루지 못한다. 여기서는 글씨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글씨라고 사회. 그렇다고 사회를 이루지 못한 그건 좀 너무 커. 근데 이게 아까 그 위에 이렇게 말한 거가 좀 여러 가지 많이 해서 계속 그렇게 나오지만 글씨를 잘 쓰려고 하면은 글씨에 공들이잖아. 글씨에 공들이면은 똑같아진다 글씨가. 글씨 크기가. 글씨를 무시해버리면은 글씨가 똑같아지지 않아. 그랬다가 다시 글씨를 존중해주면은 개성이 나타나. 그러니까 이게 평정, 험절, 평정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나중에 그래서 그렇게 나온 글씨들을 보면은 글자 특성들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가 어우러져. 그런 것이 아마 그 변화를 나타내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어려운 얘기인가? 너무 뻔한 얘기인가? 뻔한 얘기인가? 어려운 얘기. 어? 어려운 얘기. 아 근데 내가 요새 글씨를 써보고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는 선생님은 이걸 해가지고 이론을 해가지고 이해하고 또 하는 방면에 그거를 또 실천에다가 옮기잖아요. 해보고 저렇게 하니까 내가 생각이 좀 많아지니까 나는 이해가 돼. 내가 이해되면 딴 사람 이해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요즘에 어느 때 좀 지나서 뭐 퇴직 이후 지나서 이렇게 보면은 글씨가 가라앉아졌을 거야, 그죠? 그 전에 저런 글씨들은 더 이상 잘 안 쓴다고. 철견체처럼 어떤 거. 그게 아까 내가 말한 그런 거야. 그런 속에서 뭐가 나온다. 그래도 변화가 있어. 그런 것 같아. 작자 불수 예립한다. 장단대소 각 유체 인기체세 체세지 자연 여의 소식. 참 얘들 소식이라는 말 참 많이 쓰는데 소식이야. 어디에다가 주 달아놓은 거가 있거든요. 소위 능진 배물질 정상 이여 천지지화 상초 유의 정제 여유의 변화 개시 일방 삭법. 소식이 무슨 뜻이냐? 여기서 저 해독하지 못해요. 여기서 있는 소식 그냥 제가 좀 다 봐야 돼요. 죄송합니다. 앞부분은 안 읽었으니까요. 네. 아니 앞부분도 안 나왔어. 앞부분 없어요? 소식이라고? 근데 얘들이 소식이라는 말을 가끔 딴 데도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이렇게 했었을 때 소식하고 나고 그러니까 각 필액이 소식을 전하는 거잖아, 그지?
소식이 원래 그 뭐 사라지고 숨쉬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반대적인 뜻이더라고. 따라서 글씨가 서로 연관되고 이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뭐 해주고 필에게 그 관계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 기관들 이렇게 중요 연결 대립 이런 것들을 소식을 이게 그런 뜻이더라. 어디 내가 주고 해놓은 게 있어 소식. 그러니까 우리가 소식 전한다 뭐 괜히 이런 거 뜻으로 쓰는 거는 여기에서는 안 없고. 자 글자를 쓸 때 미리 그 간격을 세우지 않아야. 간가도 그냥 나는 간격이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글쎄, 간격보다 더 좋은 말이 있나? 그냥 간가는 좀 아니야. 왜냐면 그 우리말이 아니, 우리말이 간가라는 말은 없어. 그 찬장에 실ong의 그 실ong의 실ong이야 실ong. 중국 사람은 실ong을 또 모르지. 어떤 거요? 죄송합니다. 방금 계속해 소식. 간가. 그러니까 실ong이라는 거가 그 선반이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간가. 찬장 이렇게 하는 거야. 옛날 시골에는 다 그렇게 했었어. 네네. 아 중국도 지금 시골 뭐 그러잖아 이렇게 뭐 그렇죠. 네네. 미리에 옆에 뭐 잡아. 나우 반자 이렇게 뭐 하는 네네. 그 실ong. 그러니까 그게 그 간가야. 간. 그게 실ong 같잖아. 그래서 난 그 간격이라고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내가 그걸 깨트리고 싶은 마음이 없고 잘 개발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미리 간가를 세우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지 장단대소가 각각 그런 글자에 각각 그 형체가 있고. 그리고 체도 보면은 형태보다는 형체가 더 나은 것 같다는 거. 우리가 쓸 때. 근데 저게 어떤 때 체라고 안 하고 태라고 하면은 그 형태라는 거가 나오고 그러면 형태 그런 것은 약간 자태 같아. 그러니까 형체가 살아있어서 걷다가 생명을 넣어줘가지고 어떤 모습을 나타내면은 자태가 돼요. 그냥 그 본체는 형체 이 말이 더 좋은 것 같고. 송가인 선생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말하는 거가 그 말 갖고 그러지 않나? 예. 그럼 이런 데서 채 나오고 그러면은 뭐라고? 형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서체가 될 수도 있고 문장에 따라서 또 체제라는 말. 체제, 예, 체제는 스타일. 예, 체제는 스타일. 그러니까 어떤 때 체제가 좀 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해서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한다. 예, 해서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뭐 안진경은 뭐 다른 체를 갖다가 만들었다 했었으면은 거기에 다른 서체가 만들었다고 하면 또 이상하잖아, 그렇지? 그럴 때는 체제가 더 좋은 말이야. 자, 인기 체세. 그 체세도 나는 그냥 옛날에는 체세를 썼는데 지금은 나눠서 써. 형체, 필세가 더 나은 것 같아. 체세라는 말이 뭐 단어에 있긴 있는데 좀 다른 뜻으로 많이 쓰여. 그냥 체세라고 안 하고 체세가 나오면 형체와 필세다. 체세가 무슨 뜻이냐? 네? 무슨 뜻이냐? 체세와 필세야? 아니 형체와 필세야? 체세가 무슨 뜻이냐? 체세? 체세가 단어가 있긴 있어.
그 근데 그게 안 맞. 도서체의 필세. 채세는 자기가 생각해서 얘기를 해야지. 이게 되게 그 국어사전에 보면 채세하면은 몸을 가지는 자세라든가 이런 식으로다가 많이 쓰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서예에서 말하는 채세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가 나와. 그러고 나는 그 전에는 이런 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썼어, 채세라고. 근데 혼자 물어보니 채세가 무슨 뜻인가 모르겠더라. 왕포는 무슨 뜻이야? 한국어로 글씨의 필세, 글자의 필세, 혹은 글자의 형세와 필세. 만약에 물론 앞뒤 문장을 맞춰서 해야 하지만 그러니까 채세라는 단어를 이렇게 하고 그 문장의 체제와 기계 그런 뜻도 있네요. 문장이 체제와 기계 그런 뜻도 그 있어. 뜻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서예에서. 지금 그런 뜻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 이거 와닿지가 않는다는 얘기라고. 안 맞는다는 얘기. 지금 아까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였다가 쓰면 이게 안 맞아요, 사회에서. 그래서 나는 그냥 형체와 필세 이렇게 풀으니까 다 어울리더라 하는 얘기예요. 교부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 지금 채세 그 서예 어차피 서예과 하잖아요. 딴 무슨 일반 문장하고 국문학하고 뭐 문학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럴 때 형체와 필세 이렇게 하라고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바로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두면은 이게 지금 시간이 좀 느리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그까짓 뭐 중요한 그러지만 이게 반복이 된다. 근데 나중에 여기 채세가 나오면은 그거는 분명히 이제 송관순이 그렇게 해석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주위에 자네밖에 없을 거라. 근데 딴 사람들은 그때 또 찾아보고 또 하고서 고민하고 그런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게 느리지만 더 빨라. 그리고 내가 또 분명히 알고 이게 해석이 빨리 느는 방법이야. 그전에는 그냥 뭐 빨리만 나가고 그냥 속도만 알려고만 그랬던 것이지 그거는 아는 게 아니야. 그러고 내가 그 고3 때 또 공부했다고 그러는데 그 고3 때 되게 그 공부하려고 그럴 때 되게 그 이미 우리 학교 다니는 애들 부자들이 많아서 각 과목별로 뭐 과외 공부를 이렇게 하는 놈들이 없지 않나. 뭐 그때 보니까 정석했던 놈들이 나는 뭐 2번 떴다 3번 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영어 정석이니 뭐 수학 정석. 근데 그거를 지금 나중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누가 띈 거야? 그 과외 선생이 띄워준 거지 지가 띈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그걸 나 혼자 그거 하는데 몇 개월 걸렸어. 나 혼자 그거 하는데 내가 뛰니까 걔들 그거 한 거보다 그 과목 선생보다 결국은 내가 그래서 나중에 전교 2등까지 했다고 그랬잖아. 뭐든지 보면 내 거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 옆에서 과외 선생이 이렇게 떠주고 그러니까 그 전에 한 번 많이 배웠다 뭐 했다 가서 그냥 앉아만 있었던 거지 그 사람이 한 거지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그걸 알아야지 되는데 꼭 내가 배운 거고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여기다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어디 가서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들은 풍어는 있으니까 잘난 척 하고 싶고 얘기는 되는 거야. 아무튼 충분히 이해가 되지. 네, 맞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 거와 자기 이것을 고대게 그러니까 천천히 가더라도 확실하게 알고 가야지만. 그래서 내가 늘 말하지만 영과의 후진이야. 웅덩이를 채우고
가는 것처럼 답답하지만 그렇지 그래야지만 그게 되지. 안 그러면은 맨날 바람으로 갔다가 또 바람 갔다가 영원히 바람을 그건 좀 불쌍해 나중에. 형체와 필사의 그 자연 인은 한번 찾아봐요. 그때 뭐뭐 됨으로 까닭에 이기 때문에 또 뭐뭐로 인해서 뭐뭐로 말미암아라 그런 뜻도 있어. 인자가 상당히 많아. 그래서 소식이 됨으로 그러니까 소식이 되니까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중요한 연결 기관 같은 거예요. 소식 살았다 죽었다. 그러니까 약간 보면은 반도체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식이. 그래서 어디다가 주는 거가 있어. 됐는데? 옛날에 내가 그런 거 보고서 굉장히 놀랐었는데 내가 아는 거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적이 있었거든. 여기 나오잖아요. 이건 사물에서 중요한 요점이나 관건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소식. 그 홍루몽에 있는 말이라는데 그리고 이제 서예로 쓸 때는 필액 사이에 주고받는 호응과 연결을 말하는 것으로 서예의 변화와 특징 및 오묘함을 가리킨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 소식을 소식대로 하면 안 돼. 사물이 중요한 요점이나 관건을 가리킨다. 서예 주요 관건 뭐 이런 거예요. 네, 저는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그 소식 그 부분 좀 다시 좀 열어주실 수 있어요? 소식 소식 좀 여태까지 다 보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꺼버렸구만. 아니 그 부분 아래 부분은 글자 하나 틀렸어요. 네. 내가 봤었어. 딱히 봤었어. 고칠 수 있으면 더 완벽하죠. 그런 말이에요. 큰일 났다. 나 그렇게 쓰다 한 줄만 썼네. 됐어. 안 찾을래. 네, 권했습니다. 찍어야 될 거야. 찍어야지. 그렇게 나오더라고 소식이. 그러니까 뜻을 알고 소식을 쓰는 것하고 그 뜻을 모르고 소식 쓰는 것하고 달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서예 중에 관건 그렇게 나와야 될 때가 그 채색의 그 자연스러움을 그 소식이 돼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서예 중요 기관처럼 이렇게 돼야지 된다 하는 얘기예요. 형체하고 필세가 괜히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왜
지금 저 한글도 약간 좀 그런 거가 좀 있고 그러는데 좀 이렇게 잘 나가다가 지금 저게 보면 사랑하여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뭐 저 왜 죽을 때이네 이렇게 해서는 조금 날렸었잖아 저게 지금 평범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요런 거 약간 하고 지금 요런 거 약간 이렇게 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전체가 좀 활동감이 있어 이게 좀 내가 그런 걸 좀 안 그러면 이게 그냥 저 정의 연속이야 정의 연속 근데 지금 요런 거는 별로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이해가 되지 이런 것보다는 자꾸 지금 요런 거 요런 정도가 돼야 돼 다 있잖아 사람은 있잖아 그치? 요게 더 죽이는 거지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 야한 거야 그러니까 난 저런 게 서식하고 연결 이러는 것 같다 진짜. 그러니까 이 손은 항상 떨어져 있어서는 안 돼. 붙어야지만 소식이 된다. 원래 소식 자체가 소멸하고 이렇게 생식하는 거거든요. 소멸 생식이야 이렇게 보면. 소멸하고 생식하려고 하면은 불이 붙었다 또 안 붙었다 이래야지 생명이 살았다 죽었다 하지 않나? 그러려고 하면 이것이 항상 손은 떨어져서는 안 돼. 종이에. 설사 먹을 묻히는 순간에도 안 떨어지게 하는 방법은요. 내가 눈이 이렇게 저 글씨에 요게 중심이 요걸 안 움직여야지. 이렇게 먹을 묻히려고 하면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만약 하고 나면 이건 떨어져서 안 돼. 대개들 이렇게 하고서 뭐 묻힌다? 그 비결이야. 송가수 내가 지금 말한 거 이해가 되나? 잘 안 될 걸. 글씨 특히나 이렇게 한서 이렇게 쓰고 그럴 때 이렇게 쓰면서 네. 붓이 좀 먹이 모자르잖아. 그러면 이걸 꼬라보고 한참 그 순간 이렇게 나와야 되지. 이렇게 가면 벌써 이게 여기는 끝난 거야. 여기 정신을 흐려져. 그거는 글씨 잘 쓰려고 하는 생각만 들지 아무런 전체 맥락이 다 끊어져서 그 속에 연관이 소식 이런 관계가 좀 끊어져 나. 이거가 같이 소식이 되므로 그러므로 능이 그 만물 백물은 만물이지 만물의 그 정상 어떤 그 정상이죠. 만물의 그 정황이 난 제일 나은 것 같아. 이거 해석하려니까 좀 어렵다고. 정상 무슨 그냥 정황이야 정황. 정황을 다 알 수 있고 그리고 요 천지와 더불어 상처 담는다. 그러니까 유의는 의식적이야. 무의는 무의식적. 이렇게 해석하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유의가 제일 먼저 나온 거가 왕이지에서부터 유의가 나왔다고 그랬었죠. 그죠? 왕이지가 강조한 게 유의야. 그전에는 그런 말이 없어. 그래서 내가 작품 유의 그런 것도 내가 작품하고 그랬었잖아. 그죠? 왕이지가 제일 먼저 서에 어떤 그런 성정 이런 거가 담겨져 있어야 되고 해서 유의 뜻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제일 먼저 쓴 거가 왕이지야. 그러니까 유의 그 의식적으로 그 정제 하면은 의식적인 정제는 의식적인 변화와 함께 모두 일방사법 일방적으로 죽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워야 되지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고 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유의 뜻을 당기고 의식적으로 하는 거는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물을 갖추려든가 이렇게 해야지 되지 의식적으로 내가 그 글씨를 잘 쓰려고 정제한다든가 뭐 의식적으로 변화한다든가 지금 전화 같은 경우는 의식적인 변화야. 철견체 같은 거 이런 거. 그리고 의식적으로 정제한다는 거는 글씨를 그냥 잘 쓰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 그럼 나중에 보면 그냥 보인다.
그러니까 그걸 떠나려고 하면은 아까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야지. 그래? 그게 좀 쉬운 경지가 아니야. 그렇게 뜻대로 된다고 하면 서예 이론가가 뭐 제일 잘 쓰게 글씨? 이 사람도 뭐 글씨 뭐 그렇게 잘 쓰나? 서예 이론가 중에는 누가 글씨 제일 잘 썼나? 누가 제일 잘 썼나? 송과정. 응? 송과정. 송과정도 보면은 후세 사람들이 아주 웃음겨가 아니라 높은 평가를 안 해. 교과서야 그 사람. 그러니까 초서 배우는 교과서지 초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초서 글씨가 아니라. 만약 그 사람이 송과정이 서보를 쓰려고 하지 않고 다른 거 이렇게 무슨 뭐 시문을 써서 쓰면 달라졌어. 서구였기 때문에. 응. 네. 그리고 송과정도 천자문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천자문이라고 하는 거는 천자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천자문이라는 이런 어떤 틀에. 그러니까 송과정이 만약 다른 글씨를 써서 쓰면은 글씨가 좋았었을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의 목적이 서예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손한테 그 남겨주려고 했던 거. 자기 자식한테. 그 뒤에 보면은. 그러려니까 빠르게는 써야 되니까 초서로 꼬박꼬박 쓴 대표적인 작품이지 초서로 쓴 작품은 아니라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후세 사람도 주로 그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뭐 물론 법도 같은 거 좋고 그래서 왕이지의 그 계승이다 이런 얘기하고 그러지만 그 서예 예술로서는 그렇게 가치를 높게 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의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내가 뭐 또 강의 같은 사람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포세신도 저 글씨가 약간 좀 죽거든. 네. 명성은 높고 그렇지. 나머지 다 그래 보면. 내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그나마 강의가 좀 내 생각에 그래. 그 산동 가가지고 산동에 그 뭐지 그 바다 칭따오 거기 가고 나면 왜 그 왕유이 강의 강유이, 예. 그 생가는 거기가 아닌데 그 사람 남쪽 사람인 거죠. 네. 그 운남성 아니죠. 광동. 광동성 예. 사람. 거기서 옛날에 뭐 했었는지 거기에 생가처럼 꾸며놓은 거가 있어 사다. 하여튼 뭔가 유적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일부러 찾아가지고 했더니 거기 작품을 좀 이렇게 많이 걸어놨더라. 또 좋은 작품 해놨겠지. 네. 그거 보니까 이 도판으로 보는 것하고 또 다르더라. 상당히 많이 그걸 느꼈어. 순육 무골 여자지서. 되게 이 여자지서라는 말은 그 전에 한 번 정도는 나와. 그때는 그 부여자라고 그랬었지 여자라는 말은 안 했거든. 근데 이렇게 딱 여자라는 말을 여자지서 이렇게 딱 나온 걸 내가 보면 중국서론 중에 이게 하나인 것 같아. 네. 그 여성 비하 발언이에요. 아, 그렇게 아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지 말고 함축적으로 얘기하라고 내가 그랬어. 그렇게 그렇게 말씀을 단정, 하셨군요. 아까 내가 그렇게 완곡하게 얘기를 했거늘. 아 참. 그게 다 내가 경험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 능자 교지
과지어 고후 돌리 소위 초즉실의 제역 미의 득자야. 고인지서 선유 불구 자태자 수 초경 여솔경 주경 여노공 여요기 풍도 정자화 정자화명 화명이야 뭐야? 화명이 뭐야? 창 화명 열창 일섭 고후 즉 근골 고의 정신망. 이것도 잘 경험합니다. 순전히 뭐 살집만 있고 골격이 없습니다. 골도 내가 보면은 골력이라고 본문에 나오지 않는 아니 골력이라고 본문에 나오지 않으면은 골격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것도 나 고민스러워. 그 사람이 골력이라고 했었을 때 골력이 골력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떻게 보면은 골격과 필력에 합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와우프는 어떠냐? 풀어서 얘기하면 더 좋죠. 골격과 풀력, 풀력. 근데 그럼 골격을 살릴 수가 있어. 아까 채세하고 비슷한 얘기야. 그는 근력이거든. 근데 그 골은 골격이야지 되지. 그전에는 내가 전부 다 골력이라고 이렇게 뭐 했거든. 근력하고 좀 맞춰서 골력, 근력, 필력 이렇게 해야지 역자 돌력으로 맞아 떨어지니까 그렇게 했었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보면 골력하고 골격하고 좀 골을 쓸 때는 골력은 뭔가? 뭐를 골력이라고 그러냐, 와파? 그 글씨 필획에서 함축단 힘. 그딴 얘기 빼고. 뼈의 힘. 그러니까 그 뼈의 힘인데 그 뼈의 힘이 송관수 무슨 뜻이야? 글씨 글씨 글씨에 골이 들어있다. 지금 여기도 보면은 서와 따위에서 필력을 골력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골격과 내가 했으면 골격과 필력이라고 이렇게 썼을 텐데 서와 따위에 아직 글씨를 안 쓴 사람이 저렇게 근력은 말이 돼요. 근력. 근골의 그 심일에서 그 근골이 이렇게 되는데 골력은 뼈의 힘 보다 골에 가지고 있는 거는 지탱이야. 근력은 그 뼈와 뼈에서 이렇게 그 연결해주는 근이잖아. 근대라고 하잖아. 근대. 힘줄이라고. 네. 힘줄이니까 힘줄은 질기고 굳센 거지. 질긴 거야 이렇게. 질긴가. 질긴 거라. 근데 골은 굳센 거야. 대개 할 때 그거는 어떤 그 뼈대를 얘기하는 거야. 뼈대. 따라서 이것은 골격이지 골력이 아니야. 골력이라 그러면 안 좋네요. 골격이라고 그래야 되네. 그러니까 금방 그렇게 말을 그렇게 금방 하지 말고 속으로 들어가서 네. 자네 몸속으로 한참 생각한 다음에 얘기해서 나와. 그래야지 몸에서도 알아듣고 생각을 하지. 입에서만 금방 이렇게 나왔다 저거 하면 금방 없어져. 자네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생각을 머리하고도 한번 해보고 그런 다음에 아 골격은 그런 거구나 아니면 골격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한 다음에 해야지만 그 다음에 자네가 나중에 뭘 말을 써. 근데 지금처럼 하면은 그때 또 말이 골격 헷갈려. 그럼 그때 내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 그래서 몸으로
그 왕펀한테 내가 많이 가르쳐줬는데 왕펀은 지금 그래도 그게 교수가 되다 보니까 많이 그게 됐어. 그게 무기치지가 돼야 돼. 무기치지 알지. 그러니까 말을 뱉지 말고 뭘 그래서 잘 생각해가지고 기록해뒀다가 써먹을 때 써야 되는데 뭘 자꾸 써먹으려고 막 근박근박 이렇게 그거는 아무것도 자기한테 도움이 안 돼. 그러면 그게 난체도 안 돼. 그 어떻게 심하게 보면 그런 말을 하고 나면 주책이 되는 거지. 그게 오히려 그 왕펀 이제 그게 이제 자네가 교수해 보니까 그 보이지. 네, 맞습니다. 그 자네가 그래서 반성이 많이 됐어? 이제 변화 좀 많이 됐어. 네, 좀 보이시죠?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었잖아. 뭐 이렇게 좀 자기 내세워 보려고 뭐 아니면 그거 별로 그 도움이 안 되잖아. 그치? 안 돼. 지금 많이 성숙이 됐어. 태도 보니까. 저 정도면 공부하는 사람이야. 근데 아무튼 그런 이 골격이 없으면 여자의 것이다. 이거는 조금 너무 편협적인 생각이야. 요새 여자들은 더 무서워. 여전사들이 드라마, 영화 난 여전사들이 제일 멋있던데. 그래서 어디 가고 능한 자는 이를 교는 바로 잡는 거야. 바로 잡는 거야. 이를 바로 잡으려다가 지나치면 그러니까 지금 살집만 있고 골격이 없는 거를 그런 글씨를 바로 잡아주려고 해서 지나치면은 지어 고후 마르고 썩고 그 골격이 쓰지 않는다. 아니면 그 골격을 세움에 이른다. 너무 그렇게 그걸 살찜이 없고 그냥 그걸 지나치면은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므로 초나라의 그 잘못이고 제 나라에서는 아직 얻지 않았다는 것이다. 요거는 주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주 뭐 이렇게 되게 저런 거 나왔었을 때 두 가지로 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요거 천나라 잘못이고 제 나라 아직 얻었다 하는 걸 지금 요건 요걸 역사적인 얘기로다가 지금 해서 여기 풀었어요. 근데 지금 요런 거 말고 또 다른 거 하나는 되게 보면 초음이라고 나오지. 초음. 초나라 사람이 말 배운다고 딴 데 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말도 제대로 못한다고. 그거 나오잖아요. 그 초이가서 이렇게 해서 뭐 잘못됐다고 그러면 곧 좀 두 가지. 지금 이런 거는 역사적에서 나오는 건데 잘 안 쓰고 보통 초음이 많이 일반적으로 비유하는 법이야. 근데 지금 여기는 아마 역사적인 것을 얘기했어. 그러니까 초나라가 잘못이고 제 나라 또한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가 서로 안 좋았던 거야. 봐봐, 내가 해놓으라고 열심히 해놨는데 고인지서 옛날 사람들의 글씨에서 자태를 갖추지 않은 사람이 있는 자가 뭐 드물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거 이중 부정이겠지. 이게 선자가 부정이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옛날 글씨를 쓴 사람들은 거의 자태를 갖췄다 그런 의미지, 그렇지? 비록 그 초경, 뭐 가파르고 굳세에서 굳셈이 솔경과 같다 하고 그러더라. 그 대표적인 것이 아마 구양순인가봐. 구양순과 같고 또
주가 나오는 거가 요것이 지금 아까 근력 또는 이러한 것들 이 경이 나오는 거는 골격 그러니까 주로 비학 쪽 골격 예. 해서 굳센 거가 경이고 근력이니 첩학 이런 쪽에서 굳센 거가 주의라 똑같이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주가 나오면은 똑같이 굳셈이라도 조금 운치가 있어. 경은 똑같이 굳셈이더라도 운치는 적어. 그냥 굳센 거야. 그래서 주가 나오면은 그 뒤에 대개 주경도 나오고 주윤이 많이 나와. 주윤주. 윤택할 윤자. 근데 경 다음에는 그런 것이 안 나와. 주로 굳센 거에 다른 거, 뭐 험악한 거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나오거든. 그거는 바로 기운도 보면은 기가 원래 양이고 운이 음이야. 지금은 그러니까 기하고 운은 별개야. 기는 양이고 운은 음이라. 근데 우리는 그냥 기운 이렇게 써서 가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기하고 운은 다른 거야. 와 마찬가지로 경과 주가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 지금 내가 요거 말한 거를 잘 외워두면은 법첩 아니면 기타 다른 거 이렇게 뭐 해석과 쓰고 이런 거 할 때 좋을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굳세더라고 그러더라도 알고 쓰는 것하고 달라. 송간수는 알았지는 네. 그런 건 중요한 거. 내가 발견한 것들이야. 오래 해보니까. 그것은 노공. 그러니까 구양수는 권력이 뛰어난 거고 안진경은 근력이 뛰어난 거지. 그러니까 이걸로 모든 거가 지금 다 이해가 되지. 내가 지금 말한 이런 단어와. 그래서 요 기풍도. 풍도는 그냥 풍도도 쓰지만 풍도로 쓸 때는 되게 풍채라는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다르게. 근데 내가 볼 때 풍채보다는 그냥 품격과 법도 이것이 난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왕폰 어때? 네. 풍도, 풍채. 서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문학이라든가 저 딴 데서는 그냥 풍채, 네. 문채 뭐 이런 식으로다가 쓰이거든요. 풍도가. 근데 서에서 여기서는 그게 안 맞아. 오히려 품격과 법도 이것이 더 맞는 거야. 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거 다 찾아보고 뭐 국어 사전 무슨 하나 대사전 다 찾아보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서예를 번역하면서 있어서 서예 분야는 독특하잖아요, 그죠? 아까 그 권력도 그 사람이 누가 그렇게 사전에 누가 했는지 차별을 누가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만약 그 해서 했었으면은 골격과 필력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나는 서화 작품에서는 그렇게 나는 썼을 것 같아. 내가 하면은. 근데 내가 만약 그렇게 했었으면은 지금 인터넷이 이런 단어장에 그렇게 나올 거라고. 근데 서예를 안 한 사람이 그것을 썼었을 때 아까 같이 번역하면 그거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따라서 그것은 서예에서 쓸 수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더 쉽게 말해서 서예 번역하고 그럴 때는 그런 단어 이런 거 사전을 참고할 것이지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봐야지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 긍지까지 가면은 이미 그 사람은 고무가 돼 있어.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전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뭐 그거는 이미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내가 보면 아직 모르겠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거는 자기 말을 합리화시키려는 부분만 크지 올바른 판단과 객관성 이런 것이 결여돼 있어서 그 말을 이렇게 내가 보면 믿기는 어려워.
과학기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 근데 이게 항상 저도 그 말씀 들으니까 금방 찔리는 것이 맨날 사전에만 의존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나름 또 재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야 된다는 거야. 지금. 예.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주로 얘기했던 거가 내가 알아야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단계를 내가 3단계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치? 글씨에 빗대서 공부도 그렇게 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옛날에 나온 책들에 단어 쓰는 거, 단어 하는 거하고 지금하고 또 다르다고 내가 그랬었잖아. 그치? 지금은 보면 더 좀 함축적이고 좀 세련되지 않았냐? 아무거나? 옛날에도 그것이 있었었지만 그걸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것 부분도 있고 그거보다는 더 함축적인 말을 더 그때는 발견 못했던 거예요. 단어에 그렇게만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요즘에 그런 걸 다시 옛날 걸 돌아보고 그러니까 그런 반성론과 이런 걸 해서 여러분한테 가르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주는 이유는 딱 하나야. 잘난 체하지 말고 까불지 말라는 얘기야. 그 지가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라고 하지. 그 진리가 아니라고 하지. 더 해야 되는 거야. 내 스스로도 지금 70 나이에 내가 지금 그걸 느끼니까. 정자 그래서 이 정자는 바로 그런 거겠지. 바로 그 스스로. 이 자자도 3가지라고 그랬었지. 스스로를 난 옛날에 스스로 외에는 거의 안 썼어. 스스로, 자연히, 저절로. 예. 그럼 벌써 옛날보다 3배가 지금 늘은 거잖아. 그치? 그게 내 해석 범위가 늘은 거예요. 옛날에 스스로 외에는 받아들이지를 못했어. 자연히, 저절로. 지금 여기서는 자연이가 좀 말이 더 부드럽지 않아? 그 바로 자연이 화명. 화명은 평화롭고 밝으면서 열정, 기쁘고 유창하다. 그래서 한번 고후, 한번 마르거나 후 썩으면 이 섭자는 건널 섭자거든요. 건너는 게 뭘 건너는 거야? 강이나 물을 걷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이 강이나 물을 걷다. 그러면 이미 건넜잖아. 그치? 그럼 얘가 이것이 만약 강이 아니라 책이라든가 학문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일이다. 그러면 내가 그걸 겪은 거야. 그치? 책을 본 거고 그 일을 행동한 거야.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섭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따라서 섭렵이라는 말을 여기다가 비춰주면은 상당히 설득력 있고 말이 편해. 오늘 내가 강의한 거 마음껏 갖다가 잘 써먹겠다. 한번 아까 선명하게 된즉 근거를 갖추었으나 정신은 없게 된다. 지금 이 사람도 보면은 결국 중요한 게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렇지? 글씨에서. 그래서 옛 사람들이 보면은 글씨 잘 쓰고 못 쓰는 거는 거의 다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정신, 그리고 또 자기 것, 이것을 성적, 이것을 드러내느냐 안 드러내느냐 이걸 하는 것이지 글씨 모양 예쁘고 이런 그거 한 번도 얘기 나온 적 없었던 거. 오히려 그런 거 나올 때는 꼭 산같이라든가 전부 다 하나같이 똑같다든가 그딴 얘기만 나와.